지금 아이가 잘 못할 것 같다고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좀 더 좋은 결과 나왔다고 해도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생기부 측면에서도 봤을 때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험 점수가 낮게 나왔을 때 물론 어머니가 시험 성적 갖고 혼을 내시진 않았지만 제가 제일 슬픈데 혼내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내가 안 받쳐주면 애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면은 간섭도 하고 화도 내고 잔소리도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그 아이 스스로가 발전하고 싶은 마음을 먹게 해야지 다그치는 것만으로 오히려 반발심만 일으키고. 지금 현재 아이와 사이가 좋지 않은 엄마들에게 자녀의 입장에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 이렇게 해주세요라든지 지금 아이가 이런 상황입니다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부터 해드릴게요. 네네. 제가 안 그래도 인터뷰하면서 그 어머니들께서 많이 보시니까 이런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일단 어머니들께서 하시는 생각이 대부분의 대치동을 오시는 어머님들이 지금은 애가 고생하고 하겠지만 나중에 대학 잘 가고 하면은 이렇게 고생했던 게 좀 잊혀질 거고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많이 좀 아이에게 약간 간섭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좀 개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는 습관을 길러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아이에게 상처가 될 정도로 개입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고마워하겠지라는 생각이 사실 그게 너무 그 어머니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게 뭐 기분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되거나 상처가 되면은 그거는 사실 나중에 대학을 가서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여기 이성교제 얘기도 나오고 해서 생각이 나는데 이성교제를 막는다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자유시간을 뺏는다거나 이런 식의 좀 개입은 나중에 가서도 뭐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있어서 뭔가 감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정리하면은 어느 정도의 그 개입을 하고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될 정도로 개입을 하는 거는 오히려 서로에게 나쁜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내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이 아이가 어느 만큼 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더 떨어지기 전에 내가 가서 이렇게 받쳐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일 것 같은데 가장 바닥으로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관계에 더 중점을 둬서 과도한 개입은 하지 말아야 됐다고 이 스스로를 다스려야 되는 거네요. 네, 그게 사실 그렇게 바닥으로 좀 팩트로 말하면 바닥으로 떨어질 학생들은 아무리 막아도 일탈을 하거나 그렇게 스스로 동기부여가 안 되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봤자 뭐 예를 들어서 7등급 받을 학생이 5등급 받는 그런 느낌, 뭐 제가 그런 경우는 아니라서 잘 이렇게 속단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최선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불안함은 정말 이해가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네. 지인님 먼저 들을까요? 되게 토토로님 말씀 듣고 되게 감명이 깊었는데 와 진짜 이렇게 엄청 불안하면 이제 내가 안 받쳐주면 애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면은 굉장히 막 간섭도 하고 화도 내고 잔소리도 하고 할 것 같은데 뭔가 그럴 때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일 때 그 추천드린 방법으로는 이제 아이랑 되게 진지하게 딱 터놓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막 감시한다던가 간섭한다던가 라기보다는 너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너는 여기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니? 아니면 너는 뭔가 동경하는 가치가 없니? 너는 어떻게 되고 싶지 않니? 이런 식으로 뭔가 어렵겠지만 그 아이 스스로가 발전하고 싶은 마음을 먹게 해야지 그냥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다그치는 것만으로 오히려 반발심만 일으키고 그 아이가 노력하고 개발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되게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그 아이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죠. 도와주는 느낌으로 가는 게 가장 큰 멘토링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북돋아주고 응원을 하는 게 다 겪어봐서 알겠지만 엄마가 그냥 말로만 하는 거는 아 엄마가 지금 말로만 하는구나를 금방 알아요. 그렇죠. 진짜 옆에서 내가 같이 너 옆에 있고 뛰고 있는 거야라는 엄마의 마음이 있어야 이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말로는 정말 피상적으로밖에 안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영민님은? 저도 꼭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녀분들이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좋아해도 쉬는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녀분이랑 합의를 빨리 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 딱 합의가 돼야지 자녀 입장에서도 놀면서 안 불편하고,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제가 부모님이 되어보진 않았지만 얘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왜냐면 이미 사전에 합의가 된 거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쉬는 거로 인해서 분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뭐 몇 시간을 놀겠다, 아니면은 뭐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다 하고 뭐 게임을 좀 하겠다, 이런 걸 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점수가 낮게 나왔을 때 그 혼을 내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가장 슬픈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어머니가 시험 성적 갖고 혼을 내시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슬픈데 혼내는 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공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떤 얘가 이제 약속을 안 지켰거나 그런 걸로 혼을 내는 거는 저도 완전 납득이 가지만, 만약에 이제 제가 OMR 마킹 실수를 했어요. 아니면 뭐 계산 실수를 했거나, 이제 제가 이제 마음이 잘 아픈데 혼을 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자녀가 이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았을 때 그냥 다그치시기보다는 응원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요. 제가 뭐 엄마 대표는 아니지만 아마도 그 엄마가 그렇게 야단을 친 거는 본인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렇게 야단이라는 형식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엄마가 조금 더 이렇게 노련한 엄마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 상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이라는 형식으로 나간 건데, 사실은 그 마킹 실수를 하고 성적이 떨어진 아이만큼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세상에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표출이 된 거죠. 우리는 게시판에 글 올라온 거 보면은 그렇게 했을 때 엄마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냥 같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능숙하게 표현을 못한 거죠. 그런 애로가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엄마들이. 고생하는 거 다 알고. 고생해서, 고생하는 건 괜찮아요. 고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보상이 나와줘야 이 또 동기부여가 되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데, 대부분은 고생은 하는데 내가 별로 아웃풋을 갖지 못해요,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더 여정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좀 덧붙이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잠깐 다녔던 국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능 만점이라는 거대한 목표가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한 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공이란 것도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 단어 시험을 다 맞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학교 내신 한 과목 100점, 아니면 그리고 그 위에는 뭐 세 과목 1등급, 이런 식으로 사소한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제 자신감이 점점 붙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고 딱 적절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서 자신감을 계속 누적해가라는 거죠. 너무 좋네요. 혹시 못하신 얘기 있을까요? 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도 주변에서 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나 발표나 뭐 세부능력 특기상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그런 걸 도와주시는 걸 봤거든요. 저는 좀 걱정되는 마음은 당연히 이해되고, 이제 아이가 제대로 못하면은 어머님께서 어느 정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그런 것들은 특히 좀 많이 관여를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생기부에 대해서는 엄마가 관여하지 말아라. 발표를 해라. 해라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발표를 직접 준비해 주시거나 그런 분들도 좀 봤었거든요. 저는 발표를 준비한다든지 수행평가를 준비해 준다든지, 아니면 뭘 정확히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정말 세부적인 지시나 도와주는 거는 오히려 학생이나 아이한테 도움이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당연히 이제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대신 해준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어차피 나중에 면접을 볼 때나 생기부를 봤을 때나, 사실 이제 더 넘어가서 대학교를 갔을 때 그런 건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특히 대학교는 이제 많은 팀 활동도 있고, 그리고 과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서 티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아이가 잘 못할 것 같다고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생기부 측면에서도 봤을 때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자녀가 있고, 실제로 성적도 어느 정도 나오는 친구인데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 레버리지를 쓴다는 느낌으로, 아니면 뭐 엄마 나랑 같이 2인 삼각을 해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도와주고, 받는 학생 입장에서도 다 수긍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때요? 그게 약간의 적당함의 문제인데, 그게 저의 예시를 들면, 일단 저는 어머니께서 발표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그런 거는 일절 관여를 안 하셨거든요. 제가 다 하고 했는데, 뭐 학생이 요청하면은 그 정도 선에선 도와줄 수 있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 발표 주제를 만들어서 준다거나, 아니면 학생이 이걸 해라 이런 식으로 하라는 그런 식의 좀 약간 좀 지나친 개입 같은 거는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력자여야지 진두지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알겠어요. 지희님은? 고등학교 이제 생활이 아무래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생활이다 보니까, 이제 내신 챙기는 것도 챙기는 대로 열심히 하는데, 뭔가 제가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이제 내신 그러니까 수시 자체가 재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점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굳이 생기부를 채워넣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를 고3 때 찾은 경우인데, 그래요? 네, 되게 드리프트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게, 되게 학교 측면에서 다양한 진로 특강이라든지 그런 책을 읽을 기회라든지 마련해 주시고, 그러니까 또 다양한 분야들을 접목해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런 전공을 찾게 된 건데, 그래서 또 정시랑은 다른 점이 이제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를 내신 챙긴다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행사들이 그냥 어떤 학교에 좀 이렇게 늘어놓기식, 뭐 우리 학교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로 실제로 나의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 그런 좋은 결과가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걸 임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 같은 진로 특강 하나 들었었는데, 이제 그거는 단순히 수업형으로 끝났지만, 제가 거기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어가지고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그리고 사용한 프로그램 사용해서 제가 뭐 만들어보고, 막 이거를 또 발표까지 끌어보고 3학년 때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야 이제 자기 생기부에 남는 게 있고. 그랬군요. 네, 그렇게 조금씩 자기 전공이나 진로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꿨는데 3학년 1학기 때 바꾸는 경우는 생기부 이때까지 왔던 어떤 그 방향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뭔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스토리를 생기부에 열심히 써놨죠. 저는 이 활동을 했고 저 활동을 했는데, 이게 또 세특의 발표 칸으로 느낀 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학생이 왜 이 과에 오고 싶었는지 알겠다.
또 진심성도 어느 정도 녹여내서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네요. 아, 알겠어요. 못하신 말씀. 저 약간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 좋아요. 네,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시 원서를 쓰고 6월 달에 이제 기말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 후로 이제 정시를 쭉 공부를 하죠. 근데 제가 원래 힙합을 되게 좋아해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것도 좋아요? 잘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신나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딱 4월이었어요. 4월에 기말고사를 앞두고 네, 그때도 이제 꾸준히 수능 공부, 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죠. 잠깐씩. 근데 매일 아침. 갑자기 그 지문을 푸는데 그 가사가 막 들리면서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음악을 계속 들었지만 공부를 할 때 방해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4월 달에 딱 지문이 안 읽히는 거예요. 가사만 맴돌고. 네네. 그리고 이제 국어가 제일 심했고 수학도 안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4월 달부터 수능 볼 때까지 음악을 아예 끊었어요. 스스로 차단. 네, 저희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TV가 있어요. 근데 그 TV에서 광고가 가끔 나오는데 음악이 되게 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우리 7달만 걸어 다니자고. 설마 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요. 수능 보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7달 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 어머 세상에. 어머나. 너무 장해요. 너무 장해요. 와, 이건 진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그 공부하다 보면은 혼자 나가서 밥 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음식점마다 그 노래가 나오는 데가 있고 그냥 TV를 틀어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놨다가 TV 틀어놓는 데만 갔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잘했어요. 아,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좋은 에피소드 너무 고맙습니다. 준호님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사실 얘기하면 부끄러운 게 저는 아까 그 몰입 그 질문도 있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몰입해서 공부한 적이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사실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음악도 많이 들으면서 공부했고 물론 고3 때는 이제 좀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몰입을 한다기보다 약간 정말 저는 공부 시간을 늘려가지고 그 몰입을 안 하더라도 그 공부량을 커버할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게 궁금해서 라디오도 많이 들으면서 공부. 아, 두 분이 성격이 그러니까 완전 스타일이 다른 거네요. 예, 얘기하세요. 집중이 안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완전히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같은 것도 좋아해서 막 몰래 앞에 틀어놓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몰입해서 집중한 적은 별로 없는 몰래라는 게 앞에서 보면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가끔 뭐가 일어나면 앞에 보고 근데 그래서 사실 부끄럽게도 몰입한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공부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높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어느 정도 만약 그게 선천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런 거를 좀 커버하려면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례를 듣고 자기한테 맞는 쪽을 선택을 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그 비문학 풀면서 노래 들으면서 수능 전날까지 공부하던 친구도 존재하긴 했어요. 그게 자기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러니까 국어를 진짜 잘했던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인데 그 풀면서 들어야 뭔가 더 빨리 풀린대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가 완전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음악을 듣는 게 저는 완전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 친구는 들어야 더 잘 된다고 해가지고.
딱 정해진 정답은 없다는. 네네. 꼭 뭐 환경을 다 원천 차단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인님은 몰입의 경험 얘기가 나왔으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어 풀 때는 이제 완전 몰입하는 그 스타일이 뭔가 점수도 잘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제가 다 알고 있는 유형 조금 반복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저는 팝송 들으면서 하면은 이게 그냥 그랬군요. 술술 조금 어머나. 행복. 행복도 있고 이제 수학도 행복하고 노래도 행복하고. 수학은 조금 덜 행복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둘 다 행복하니까 이제 쭉 하다 보면은 뭔가 하기 싫다 막 이거 언제 막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상황을 막 만든 거네요. 내가 그 안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즐거운 상황. 기꺼이 풀어줄게 이런. 덤벼. 즐거우셨나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들 너무 바빠서 다음에 또 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너무 즐거웠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좋으시죠. 고맙습니다. 지금 아이가 잘 못할 것 같다고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생기부 측면에서도 봤을 때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험 점수가 낮게 나왔을 때 물론 어머니가 시험 성적 갖고 혼을 내시진 않았지만 제가 제일 슬픈데 혼내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내가 안 받쳐주면 애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면은 간섭도 하고 화도 내고 잔소리도 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그 아이 스스로가 발전하고 싶은 마음을 먹게 해야지 다그치는 것만으로 오히려 반발심만 일으키고